쉬운. 과제 시간이 많지 않았겠지만 과제부터 체크하고 강조했던 2차 공식 이어서 나가자. 수준에서 응,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질문 같이 받을게. 질문 있는 사람? 595번. 95번부터 수업 시작해 봅시다. 가요. 자, 우리 이거부터 풀자. 당연히 구간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맞죠? 이 녀석의 양음 기준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라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구간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어. 정답은 여기 밑에다 한 번에 찾도록 할게. 지금 첫 번째는 어떻게 찾을 거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만 찾아볼 거야. 그때 나오는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 얘 음수 맞니? 그래서 반대로 나오겠죠? 우리는 이 그릇식을 풀면 될 거고 a 같은 거 그냥 숫자로 생각하고 편하게 풀면 돼. 한다. 또 암산 갈게. 마이너스 3x 넘기면 4x 4x가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4x가 크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이항 처리가 될 거고 이제 양변 4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거니까 x가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질문했던 이유가 이걸 것 같아.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a가 누군지 몰라서 이게 찍혀야 되는 위치가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 칠판 봐. 만약에 얘가 이쪽에 찍혀서 여기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때 정답은 여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나 여기로 찍혀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정답이 없다는 뜻이니까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돼. 맞아? 일단은 보류할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가 이쪽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질 답이 나올 거라서 정답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혹시 얘랑 같은 위치라거나 오른쪽에 있다면 그때는 아무리 이런 모양의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면 최소한 0 이상일 테니까 그대로 나올 테고 그럼 또 한번 이항 처리해볼까? 2x가 a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될 것 같죠? 그래서 x는 2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오게 되겠다. 그런데 이 답이 마찬가지야. 지금 약속한 게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내가 정답을 찾고자 약속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정답을 찾으려고 계산한 답이 이거야. 그럼 또 해볼게. 2분의 a-1이 만약에 이쯤에 있었다면 요렇게 정답이 될 거니까 얘가. 그래서 최종 정답은 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었다면 찾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였는데 정답은 저쪽에서 나온다? 그럼 해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부등식이 원하는 해가 나와 있어. 이 부등식의 해가 제일 마지막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해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로 찾은 답에 의해서 이쪽에서 나올 정답과 이쪽에서 나올 정답을 각각 찾았을 때 최종 만들어진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 부등식이 원하는 답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 말은 이제 다시 갈까?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답이 이 왼쪽에서 찾고자 하는 답이었는데 그 왼쪽에서 찾고자 하는 답을 마지막에 합쳤을 때 이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이 왼쪽에서 체크되어야 되는 답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오른쪽에서 체크되어야 되는 답은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게 합쳐져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된다는 얘기였을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얘가 바로 이게 돼야 돼요. 얘가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얘가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아마 이거 계산하면 a값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한번 해볼게. 이거 만족하는 게 a가 5네요. 5. a에 5가 들어가야 2가 나올 거고 여기도 a에 5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산한 부등식의 결과가 얘가 되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양에서의 필요한 미정계수 a가 5가 되어야지만 얘와 같은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었던 거지.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하자. 구간별로 답을 찾았어. 그런데 그 찾은 답이 깔끔하지 못해.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 왼쪽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을 찾고자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에서 찾고자 하는 정답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합친 범위가 방금 말했듯이 여기가 돼야 된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두 답이 합쳐져야 문제가 원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계산한 A의 결과가 5였던 거고 난이도 꽤 있는 문제였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들 빨리 하시고 계속 질문 받아볼게. 근데 남는 교무실에 좀 들어가야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넘어가도 되겠어요? 34페이지 질문이 있는 사람 599번 절대값 기호 2개인 건 당연히 구간 3개로 나눠서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문제야.
그럼 이번에도 구간이 필요하죠. 이거 2분의 5보다 작을 때 클 때, 이거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서 x가 2분의 5가 되는 순간과 1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될 것 같지? 여기다 합시다. x가 1일 때랑 x가 2분의 5일 때로. 첫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부터 할게. 나 여기다 또 수식어로 표시한다.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찾을 정답은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 중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1번 계산을 할 겁니다. 가자. 1보다 작으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둘 다 반대로.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두 번째 절대값도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건데, 이거 또 기억나네? 예전에 선배들 중에 이걸 내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와. 그런데 이 절대값의 의미는 그렇게 나온 거에다가 3배를 해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계산 결과는 몇 x 더하기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선배의 실수가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반대로 나오게 하는 것까지 생각을 잘했어. 그런데 3을 여기다만 곱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틀렸어. 실력이 꽤나 좋은 친구였는데, 근데 틀리고 와서도 이게 왜 이게 아니냐고 선생님한테 따지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않길 바래. 계속 가자. 자, 그래서 둘 다 반대로 내보는 거 정리 끝났고, 한번 적을게. 이제 편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5x야. 마이너스 5x 넘기면 플러스 5x 계산하면 4x. 4x가 크거나 같다. 상수항 8 나올 거고 10을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 계산 실수하면 말해줘. 4x가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2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봐.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래.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았지? 여기서만 정답을 찾기로 했거든.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정답을 찾기로 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는 건, 첫 번째 범위에 의해서 나온 정답은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여기다가 최종 정답도 적는다. 이 녀석의 정답은 누구라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은 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해. 우리의 처음 약속이 그거였던 거니까. 맞니?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돼. 자,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 있는 2분의 5보다는 작을 때. 그럼 여전히 2분의 5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고, 이제부터 x는 1보다 커질 거니까 얘는 양수. 그래서 그냥 나온 상태에서 3배 처리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대로 적어줍시다. 또 정리할게요. 계산하면 x, 마이너스 x 넘기면 2x. 작거나 같다. 상수는 이거 2네. 2 넘기면 마이너스 2. 8 되겠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2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지. 얘들아, 칠판 봐봐. 나 두 번째 계산에서 나온 이 정답 전에 우리가, 너희들도 선생님도 뭘 약속했냐면 정답을 1부터 2분의 5 사이에서만, 1부터 2분의 5 전까지만 정답을 찾기로 했거든.
이 노란 쪽에 있는 정답이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정답이 뭐가 나왔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대. 4가 이쯤에 있어. 지금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정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계산한 정답은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계산상으로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왔지만 이런 애들은 정답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정답만 찾기로 약속을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까지 지키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정답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 여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선생님 4보다 작은 거 맞는데요? 맞으면 뭐해? 찾기로 했던 범위 안에 없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적을게. 이 녀석의 최종 정답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처음에 찾기로 약속했던 범위의 전체 값들 1부터 2분의 5 전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빨간색으로 갑시다. 세 번째 이제부터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답을 찾아볼 거야. 이제 정답은 빨간색 쪽에서만 나와야 돼. 계산 들어갑시다. x가 2분의 5 이상이면 이거 다 플러스야. 다 그대로 내보내면 돼. 2x-5도 그대로, x-1도 그대로. 그리고 10-x도 원래 있던 식이니까 그대로. 그래서 정리하면 5x 넘기면 6x. 상수는 -8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8, 계산하면 18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결과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럼 3이 어디쯤에 있어? 여기가 2.5잖아. 3이면 한 2쯤에 있겠네. 정답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찾기로 했던 범위는 2분의 5 이상에 있는 정답을 찾기로 했던 거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종 정답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답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얀 정답과 노란 정답과 빨간 정답을 다 합쳐놓은 게 정답이 되는 거라 최종 결과는 이게 다 정답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1 전에서 멈추는 줄 알았더니 1부터 다시 시작하는 정답이 있었고 2분의 5 전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2분의 5부터 시작하는 정답이 있었지. 그게 3까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최종 결과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3까지 이게 이 부등식의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어요. 질문은 그렇게 구한 x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3, 최소값은 -2분의 1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결과는 2분의 5라고 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정답이 2번이 되겠네. 그렇게 잘해놓고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건 방법이 따로 없어. 정말 범위를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595번.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심하게 나오면 절대각 기호 2개.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문제 중에 절대각 기호가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개짜리 나와도 구간 더 많이 나눠서 하나씩 풀어내면 돼.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그렇게 구간별로 나온 정답을 각 구간에서 나온 정답을 고지고대로 정답으로 믿지 말아라. 항상 내가 계산한 정답과 내가 찾기로 한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을 생각을 해라. 계산에서 나온 정답과 약속한 범위의 공통 부분을 정답으로 하고 계산에서 나온 부분과 약속한 부분의 공통 부분을 정답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정답들을 마지막에 합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절대값 풀이의 핵심이 되는 거죠.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나? 자, 좋아요. 그럼 마지막 활용 문제. 135페이지 질문. 어, 35페이지 질문 없어요? 603번. 그럼 603번 하고 끝내는 걸 할까?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603번 가볼게. 어떤 문제가나.
둘레의 길이가 18m인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한다. 둘레의 길이 18m 직사각형? 그럼 문자를 가로, 세로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둘레가 18이네. 그럼 선생님 벌써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가로의 길이를 x라 놓는다면 세로의 길이는 둘레가 1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하기 18이니까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한 건 얼마? 9.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9가 되려면 세로의 길이는 9-x가 되면 되겠어.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9 나올 거잖아. 그럼 나머지 가로 세로 또 더하면 9 나올 거고. 그래서 둘레가 18이 된다는 얘기일 것 같거든. 현재 선생님이 문제 읽은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아, 문제 또 잘 잡았네. 맨 마지막 딱 보니까 가로의 길이를 찾는 거야. 가로 x로 잘 잡았네.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출입문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모두 1m 이상이 되고 출입문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모두 1m 이상이 돼야 된대. 간다. 가로 1 이상, 세로 1 이상.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지난번에 604번 문제 풀면서도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랬지.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걸 수학식으로 옮기는 게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분명히 이게 안 적혀있는 친구들도 있을걸? 어려운 게 아닌데 안 적혀있어. 문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챙겨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로하고 세로의 벼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할게. 답까지 찾아 놓을까? 그럼 x는 1 이상은 이건 깔끔한 답이고 이거 x는 2하 8 이하. 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까지 읽은 정보에 의하면 내가 찾아야 되는 x의 범위가 1부터 8까지인 것 같습니다. 가로랑 세로가 모두 1 이상이 되려면 x에 써야 되는 수의 범위가 1부터 8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 더 읽어보자.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 세로의 길이는 9-x라고 하는 세로의 길이는 가로 길이 x의 2배 이상. 이것도 보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할 식이었나? 그렇게 어려운 식이었나? 아니라는 얘기거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세로의 길이가 9-x야. 가로의 길이는 x였어. 근데 문제가 뭐래? 얘가 이 녀석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3x가 9 이하니까 x가 3 이하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더 해볼까? 끝났네? 끝났어? 따라서 수직선을 해볼까? 수직선을 해볼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가로, 세로가 둘 다 1 이상이 돼야 된대. 그래서 찾은 정답이 누구였냐? 1부터 8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한 x의 조건이 3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가로에 쓸 수 있는 길이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가로의 길이 최대값 묻는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선생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3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말했듯이 이 지금 1차부터 쪽은 맛보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시험 문제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부등식에 나오는 비중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야. 이쪽 1차에서 한 문제 나오면 2차 쪽에서 4-5문제가 나올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어.
그렸던 표 다시 그리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할게요. 2차 부등식은 제일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풀어야 되는 게 0보다 큰 쪽인지 0보다 작은 쪽인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인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인지 너희들이 그린 그래프에서 0보다 큰 쪽을 찾아야 된다면 X축의 위쪽, 만약에 내가 부등식을 푸는데 0보다 작은 쪽을 풀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범위를 마지막 X의 범위로 말을 해주면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끝나게 된다. 이게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의 80% 이상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방에 지금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지식을 어제 잠깐 동안 배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부터 또 연습을 해보자고. 자, 모두 141페이지 보세요. (625번이랑) (626번) 한번 풀어볼래? 25번, 26번 풀어보자.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625번에 1번, 2번 그게 2차 부등식이야. 왜? fx가 2차식이잖아. fx가 2차식이야. 그래서 1번 문제가 2차식이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고, 2번 문제가 fx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겁니다. 이게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래프까지 그려줬네. 문제가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자, 10번 보세요. 계산 같이 마무리하자. 625번. fx의 그래프가 이거야. 그게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 0보다 작은 거면 이게 지금 y는 fx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fx가 0보다 작다는 건 y가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돼. 근데 y가 0보다 작은 게 어딘데? x축의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은 여기야, 여기. 그걸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 뭐라고 말하면 될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뭐 연필로 깔짝깔짝 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정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0 되는 것 또는 0보다 큰 것 찾으래. 0이 되는 것도 정답이고 0보다 크게 나오고, 0보다 크다는 건 y값이 0보다 큰 거니까 x축의 위쪽 찾으라는 얘기. 그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빨간 부분인데 그 빨간 부분을 잊지 마. 항상 대답은 x의 범위로 하는 겁니다. 내가 찾는 부분이 여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갖고 있는 x의 위치,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이 부분은 x가 5일 때보다 오른쪽.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쪽, 또는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었고, 626번도 마무리해봐. 자, 가볼까? 이것도 보세요. 이게 fx가 gx보다 작은 걸 찾는 거. 칠번 봐야 돼.
fx가 gx보다 작은 걸 찾는 거야. 그런데 이걸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알려줬어. y는 fx의 그래프도 알려줬고 y는 gx의 그래프도 알려줬거든. y는 fx 그래프는 포물선이고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입니다. 칠판 보고 다시 집중. fx가 gx보다 작다는 말은 fx랑 같은 게 이 그래프의 포물선의 y값이야. gx랑 같은 결과가 뭐냐면 이 직선의 y값입니다. 그러니까 f가 g보다 작다는 말은 f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이 g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보다 작은 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이 fx 포물선의 그래프가 직선 gx의 그래프보다 작다는 말은 아래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디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여기 아닌가? 여기? 이게 포물선이고 여기가 직선이잖아.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요. 좀 이따 나올 정답이지만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 부분 몰래 이 부분? 이 부분은 포물선의 결과가 직선의 결과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에서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f가 g보다 작다는 건 f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g라는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대답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대답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속 말했듯이 또 해? 항상 대답은 x의 범위로. 왜? 문제가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진 부등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대답도 x의 범위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를 나타낼 수 있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자,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할게. 이번엔 f가 g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거 찾아달래. f하고 g가 같은 건 당연히 교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f가 g보다 크다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포물선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뜻이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 포물선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빨간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빨간 부분을 한 번 더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부등식의 풀이다. 그럼 이 빨간 부분은 x의 범위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런데 같은 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 붙여야겠네. 아니면 4보다 큰 쪽. 같은 것도 당연히 허락이 될 테고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이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게 온전하게 다 이해가 된 친구들은 보자마자 1초 만에 보자마자 1초 만에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그려줬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부등식을 보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직접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줬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해줬다고.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답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그리는 수고까지 얘네들이 대신해줬으니까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답만 읽으면 되는. 그래서 얘가 기초문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번호 체크해봐. 한 문제씩만 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제로 내겠습니다. 627번에 4번. 5번. 두 문제. 4번, 5번. 그 다음 628번에 3번. 그리고 629번에 3번. 이렇게 네 문제 먼저 해볼래?
그만. 먼저 이거 두 문제부터 하고 시간 좀 더 줄게.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3년 동안 무조건 뭐부터 할 거라고? 선생님 따라와. 무조건. 그래프 안 그리면 나중에 혼나.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반드시 그래프가 기본이 돼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지도 않고 문제 안 풀린다고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항상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부터. 어디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야.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3x, x, 1, 2.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절편 몇 개 나와? 2개 나와.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2하고?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 그래프 맞거든. 정말 대충 그린 거긴 하지만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거 다 적혀있는 그래프 맞아. 됐나? 또 선생님이 또 불현듯 또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다 찾아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 누가 크고 작은지 구분도 못해. 몰라서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거겠지. 건성건성 풀다가. 그럼 그래프 그렸으니까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큰 거니까 우리 여기 찾아야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대답하기? 그래서 여기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정답. 아니면 누구보다 큰 쪽?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자, 두 번째는 이거 그냥 그리고 싶은 사람들 그냥 그리세요. 선생님은 내 취향대로 풀 거야. 이거 마이너스 x로 좀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래서 반대로 다 녹일 거야.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바뀌었지만 같은 부등식이야. 맞아? 이거 다른 부등식 아니거든? 완전히 똑같은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 그릴 거야.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맞니? 인수분해 금방 되겠네.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와? 5하고 마이너스.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지? 0보다 작은 쪽. 이 2차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내가 그려낸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찾으면 돼. 그걸 x의 범위로 대답할 거니까 마이너스 1과 5 사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남은 두 문제 빨리 진행해봐. 자, 갑니다. 정리부터 할게. 4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자, 실판 보고. 이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뭐? 뭐 해야 되지 이제? 인수분해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그치? 그래프 그릴 거야. 어디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야.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 될 것 같은데? 완전 제곱 맞아? 여기 2x, 3으로 분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 얘가 누구 나와야 돼? 아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의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될 테니까. 맞아? 절편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0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처럼 두 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이제 찾는 게 0보다 어떤 거 찾는 건데? 0보다 작은 거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그래프에 0보다 작은 거 찾아봐. 어디? 없잖아.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가 원하는 게 X축의 위쪽을 읽길 바라는 건지 X축의 아래쪽을 읽어내길 바라는 건지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통해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어디에 있는지만 찾으면 돼. 지금처럼 0보다 작은 쪽이 없으면 없는 거야. 맞아? 자, 마지막 정리할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반드시 뭐 머릿속에서 돌려보라 그랬어? 한 별씩 뭐 나오지? 한 별씩 양수 나옵니까? 0 나옵니까? 음수 나옵니까? 한 별씩 음수 나올 거야. 맞아? 한 별씩 음수라는 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절편이 있다 없다? 아니 판별식이 0이 나와서 중근이 나오던가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이제부터 그려야 되는 이 아래로 볼까 포물선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 누구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X절편이 없는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놓고 이제 읽어.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0이 되는 것도 없어. 그래프를 보니까 모든 그래프의 Y값들이 다 0보다 큰 애들밖에 없어. 0이 되는 거랑 그 밑에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럼 뭐라 말해야 돼? 이것도 해가 없다 또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능력이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능력이다. 그걸 꼭 기억하고 630번 문제 다 풀어봐. 630번도 이차함계수 1이라며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부등식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닌가?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부등식 만들 건데 그때 해가 걔네들처럼 나오게 하려면 명심해 그래프의 모양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감 안 온 사람들은 저 칠판 적혀있는 거 봐. 너희들 저런 모양으로 정답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일단 이차함계수 1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1x로 출발시켜. 그 다음 정답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적절한 1차함계수랑 상수항 찾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찾으라는 건지 작은 거 찾으라는 건지 크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거.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려면 부등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신경 써주면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아, 아이고 그냥 쓰러지겠네. 쓰러지겠어.
힘들게 일어나서 왔는데 졸면 어떡해. 시간 일어난 게 아깝잖아. 졸리면 잠깐 일어나도 돼. 잠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수업을 들을 생각해야지, 이 녀석아. 내가 내 문제까지만 하고 쉴게. 칠판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부등식 찾을 거거든? 근데 이 부등식은 2차 계수가 1이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맞아? 그 아래로 볼록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등식을 풀어야 정답이 이렇게 나온지를 찾아보래. 그러면 너희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려주지만 너희들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찾는 건 이거 포함해서 여기를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던 거야, 문제가. 그래야지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 말은 대답해줘. 이 2차식을 0이 되게 해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하고 누가 돼야 된다? 맞아. 이걸 부등식이지만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다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됐어야 돼. 그럼 내가 식 만들어 볼까? x2의 제곱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몇 x? 마이너스 1 x 두 근의 곱 얼마지? 그러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얘들아 이렇게 돼야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그때 그려지는 함수의 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라고 2가 나오는 거야. 맞아? 아니면 선생님 아직까지 저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1차 한계수하고 상수항 찾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인수들을 직접 만들어. 이거랑 같은 식이야 얘들아.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답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2가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럼 2차식 작성은 끝났어. 이제 부등호 방향만 선택해야 하면 되는데 지금 칠판 봐봐. 나 이거 찾은 게 0보다 어떤 쪽이었어? 작은 쪽이야. 0 되는 거 포함 안 포함? 포함.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답을 하고 싶으면 이걸 통해서 그려진 그래프에 0을 포함한 아래쪽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얘가 정답이에요. 자, 세 문제만 더. 그래, 그릴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정답이 나올지를 고민해 보자고. 간다. 어디로 볼로? 2차 계수 1로 고정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로.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이나 3보다 큰 쪽이래. 그럼 내가 이런 정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여기는 누가 되고? 0이 되고 여기는 3이 돼야 되고 정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딜 찾으라는 얘기였던 걸까? 0보다 큰 쪽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렇게 돼야 정답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빠르게 하자 이제부터.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 x의 제곱. 이 찾고자 하는 2차식의 두근이 지금 누구하고 누가 돼야 돼?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인데? 두근의 합 얼마? 3이니까 마이너스 3x. 두근의 곱은 얼마죠? 0이니까 상수항 없으면 돼. 그리고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었어?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아니? 맞아?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이거 다시 한번 거꾸로 풀어줘? 풀어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인수분해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니까 절편은 0하고 3이야. 찾는 거 0보다 큰 쪽이니까 0이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말해야 돼? 0보다 작은 쪽 또는 3보다 큰 쪽. 그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정답이었다고. 맞아? 부등식의 모양을 보고 해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등식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어디로 볼로? 근데 정답이 뭐가 되길 바란대? 1 빼고 다 돼야 된대. 1 빼고 다 돼야 된대. 맞니? 그럼 1 하나만 빼고 다 되는 모양이 되려면 여러분들 상상했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야 돼. 됐니?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1 빼고 답을 다 정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1만 빼고 다 정답인 걸 말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딜 찾아야 돼? 0보다 큰 쪽. 0이 되는 건 포함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우리는 여기만 찾는 거죠. 0보다 큰 쪽만 찾는 거야. 0보다 큰 쪽. 0이 되는 건 빼야 돼. 그럼 가자. 절편이 누구야? 1이야. 1 맞아? 그럼 이 포물선이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수 된다는 얘기 맞나? 누구의 제곱? x-1의 제곱. 얘들아 잘 봐. 또는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은 누군데? 알겠습니다. 목록에 맞아 그럼 이 폼을 인수했을 때 완전 뭐야? 2차 방정식의 두근 누구예요? 0. 아니? 두 개 말해봐. 두근 누구야? 1과 1이야. 1과 1. 1과 1. 그럼 두근이 1이니까 두근의 합 얼마지? 2. 그래서 두근이 1하고 1이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지? 1. 같은 식이야. 아예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이 중근을 명심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입니다. 중근이라고 해도 근은 1 또는 1이야.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중근조차도. 맞아? 그렇게 아까까지 했던 것처럼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0보다 어떤 쪽이었게?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랬을 때 1 빼고 나머지가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정답 나오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 절편이 누구? 마이너스 몇 개? 딱 한 개만 나오는 그래프가 필요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번에 식 만들어 볼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2차식을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럼 결국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6x.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두근의 곱은 9. 어차피 같은 식이라는 거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긴 정답이 나오려면 정답이 이거 하나만 되려면 나 뭐 찾아야 되는 거지? 0보다?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부등식이 됐어야겠죠. 0보다 작은 건 없었지만 0이 되는 건 하나 있더라. 그 하나가 누구다? 바로 이 녀석이다. 맞니?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모양의 문제가 원하는 모양의 정답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진짜 문제가 말하고 싶은 정답을 만들어내려면 문제가 내가 작성해야 되는 부등호의 방향 등호 포함인지 등호 빼야 되는지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0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정답을 보고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기인 거예요. 계속 연습하자. 그래,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두 144페이지. (644번) 시작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게 확 와닿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풀게 되는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그래프를 알려줬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프를 그냥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자, 실판 볼까? 해결하는 방법 같이 공유해보자. 이거 fx, gx 분명히 fx하고 gx로 만들어진 부등식이니까 f의 그래프하고 g의 그래프가 필요한데 f의 그래프랑 g의 그래프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맞지? 그리고 기본 잘 지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데? 이걸 뭐라 불러?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러. 연립부등식이 뭔데?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낸 정답과 이렇게 연립돼서 나온 정답의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계속 연립부등식 공부했잖아. 한 줄로 표현된 연립부등식 공부했었어요. 푸는 방법도 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해서 부등식 정답 하나 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립해서 정답 구하고, 첫 번째랑 세 번째 연립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1번 할게. 이거 2번 할게요. 먼저 1번부터. 1번 f가 0보다 어때야 된대? f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fx 그래프 집중.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f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이 되는 거랑 f가 0이 되는 거랑 아니면 f가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건 x축의 어떤 쪽? 위쪽. 그러니까 여기. 봐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야. 아니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 다 그려져 있다고. 그럼 문제가 원하는 부분이 어딘지만 체크해서 그걸 마지막에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1번 부등식의 정답은? 정답 말해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야 또는이야.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 계산한 것도 없어. 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서 답만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연립할 준비하자. 2번 정도 찾으러 갈게. 2번은 파란색으로 하자. 2번은 f가 g보다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럼 얘들아 구분 잘해. 이게 f야. 이게 g입니다.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의 상에서는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디냐? 여긴 것 같은데? 이게 f야. 이게 g고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거.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였던 거야. 반대로 계속 봐.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칠판 봐. 이쪽은 f가 g보다 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f가 g보다 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같은 선상에서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 말고 같은 선상에서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걸 찾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2번 부등식의 정답은 저기
파란 부분이 정답이 돼야 된다. 그 파란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x의 범위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야 크거나야. 크고,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2분의 9보다는 작다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부등식 풀고 있는 중? 연립부등식 풀고 있는 중이니까 겸손하게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4)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한 이쯤 있겠구나, 그지?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4.5보다, 4.5는 한 이쯤 있겠네. 두 번째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 벌어지는 범위, 두 번째는 파란색 모여있는 범위. 그렇게 빨간 범위랑 파란 범위의 연립은 겹친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여기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간 것과 파란 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정답 X는 불러줘. 정답이 여기라니까? 겹친 거? 4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분의 9보다 작다가 지금 너희들이 풀고 있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2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거였겠네. 그 두 개를 문제가 시키는 대로 A 플러스 4B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45번 과제. 646번도 과제로 낼 건데 646번 연습하기 딱 좋아. 1번부터 5번 보기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 예쁘게 한 다음에 그래프 다 그려. 숙제할 때 1번부터 5번 보기 모든 보기의 그래프를 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0보다 큰 쪽, 작은 쪽, 크거나 같은 쪽, 작거나 같은 쪽 어디가 정답이 되는지 체크해봐. 그래놓고 그렇게 그린 그래프 중에 체크가 될 부분이 없는 녀석이 이 문제의 정답인 거겠지. 해가 없는 걸 찾는 보기였던 거니까. 자, 넘겨보세요. (648번) 시작해볼래요? 648번 자, 그만. 이거 그래프로 풀 거야. 칠판 보자, 이제.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 혹시 되니? 그럼 인수분해 된다면 절편 두 개 불러줄래? 마이너스 9하고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9랑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될 것 같으니까. 찾는 거 영보다 어떤 쪽?
0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 여기 찾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멋대로 풀 생각하지 말고 항상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한 문제 풀면 그 문제에 그래프 한 개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문제를 풀잖아? 100번의 그래프를 그려놔야 됩니다. 교재가 됐든 연습장이 됐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시험지가 됐든. 그래서 정답은 이 내가 체크한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9보다 왼쪽 3보다 오른쪽.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보다 작은 쪽 2거나 3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근데 좀 귀찮게 문제가 나왔지? 이거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보기 좀 찾아달래. 뭐 방법 없잖아. 1번부터 하자.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말했죠. 칠판 볼까? 웬만한 절대값 문제들은 당연히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648번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 보기까지는 구간 나누는 거 시간 낭비일 수 있어. 남들은 다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구해낼 거거든. 구간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자기만 그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 여러 했어. 어떻게?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그냥 정답이야 이게. 맞아?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또는 x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정답이랑 같지 않네. 1번 정답 아닌 것 같아. 몇 개만 더 보여줄게. 3번 보세요. 3번 절대값 x-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부등식. 혹시 이것도 2보다 큰 쪽과 작은 쪽 나눠서 풀 거라? 2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서 풀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틀린 생각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걸려. 남들은 어떻게 풀고 있다고? 남들은 절대값 안에 있던 x-2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라고 이렇게 순식간에 정답을 말하고 있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 혹시 구간으로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만 그렇게 풀고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구간 없이도 풀 수 있는 이런 특정한 모양들의 문제들은 너희들도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항하면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원한 정답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답. 선생님 정답 되는 거 정답이 4번인 것 같거든? 4번만 하고 끝냅니다. 절대값 x 플러스 3이 6보다 크다는 x 플러스 3이 i의 6보다 크거나 아니면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이게 방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과 같게 되는 녀석이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650번)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오랜만에 하는 얘기지만 외울 건 외워야 돼. 최소한의 수학 공부를 하려면 외울 건 외워야 돼. 근데 너희들 개인 욕심이 최소한의 수학 실력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수학 실력 갖고 싶으면 외울 것만 외우지 말고 남들이 외우지 못하는 것들 외워야 돼. 문제 푸는 방법, 공식, 개념 이런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풀었던 앞으로 풀게 될 모든 문제들을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상위권에서 수학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외우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야.
갈게. 잠깐만.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들 다 체크할게. 일단 뭐지?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아,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기록해놔. 양수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있었던 거구나. A 양수예요. 맞습니까? 맞니? 거기다가 저 함수에 뭘 알려줬지? 절편 두 개 다 알려줬어. 그러면 볼래? y는 2차 계수 a로 묶었을 때 x의 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처음 한 거 아니지? 2차 함수 할 때 했었던 거. 2차 방정식 만들 때 했었던 거. 2차 방정식 만들 때 어떻게 했었어? 두 근이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1차 계수와 상수항 찾아라. 대신 내가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2차 계수가 1일 때는 상관없지만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들이 필요하다면 그 만들식 전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2차 계수 뭐 a가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붙여넣으라고 했었잖아. 일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2차 계수 a니까 a만 붙여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론 이거랑 이게 같은 식이니까 b는 누구인 거야 얘들아?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게 같은 거야. b는 누구인 거예요? 4a인 겁니다. c는 누굽니까? c는 마이너스 5a랑 같은 거겠지. 저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려면 b 대신 4a가 c 대신 마이너스 5a가 들어있었어야 돼. 자, 시간 한 10초 줄 테니까 빨리 봐. 아,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겠네? 그런데 저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근이 마이너스 5하고 1이란 뜻이거든?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5하고 1인 방정식 너희들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2차 계수가 1이 아니야. 문제가 말하는 2차 계수는 a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a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식과 이 녀석이 같다는 내용으로 1차 계수가 4a와 같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5a랑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자, 문제 볼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거 푸는 거야 우리. 그런데 방금 계산에 의하면 ax 제곱에 b가 누구냐? 4a랑 같아. c가 누구냐? 마이너스 5a랑 같습니다. 그럼 모든 문자가 a로 바뀌었네? 그럼 양변 a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a로 나눌래 나. a로 나눌래. a로 나누면 식이 훨씬 깔끔해져. 이것도 a로 나누면 0 될 거니까. 문제는 a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a가 이걸 그래서 이런 것도 챙기는 거야. a가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대로 뒀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풀면 돼. 몇 차 부등식이야? 풀고 싶으면 뭐하라 그랬어? 이 그래프리라고 했지. 인수분해하면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5하고 마이너스 1.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야? 작은 쪽이니까 여기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1과 5 사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저 안에 들어있는 정수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정수면? 0부터 4까지 몇 개? 5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0부터 4까지는 5개 맞지? 0, 1, 2, 3, 4를 말하는 거니까. 필기들 빨리 하시고 652번 진행해봐.
652번도 지금 문제 형태가 맞다면 이 문제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긴 문제만. 들어봐.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 바꿔서 풀어도 돼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푸는 방법은 정말 이 문제한테만 적용이 돼. 쉽게 말해서 651번 같은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으로 못 풉니다. 그래서 무조건 범위 나눠서 푸세요. 범위 나눠서 얘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적용하지 말고. 절대값 문제 기본이 뭐야? 범위 나누는 거잖아. 범위 나누는 거 기본 지키면 돼.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나오든 2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나오든 1차 함수에서 절대값 나오든 2차 함수에서 절대값 나오든 절대값 나오면 그 관련된 내용이 뭐든 간에 먼저 절대값 기호부터 제거해.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범위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 빨리 시작하고 있는 거 맞지?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고 있어야 돼 지금. 자, 시간 좀 부족하겠지만 같이 하자. 이제 칠판 보고 선생님한테만 집중해줘. 칠판 봐. 첫 번째, x가 0 미만일 때.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 일단 정답 기록할까? 여기다가 미리 수식선 그려놓을까? 첫 번째는, 자, 조금 있다가 이거 풀었을 때 어떤 정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명심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답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정답 찾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조금 이따 구하게 될 정답이 이 바깥쪽을 침범하더라도 나는 그 정답을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할 거야. 맞지? 그럼 해보자. x가 0 미만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거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 풀고 싶으면 뭐 하라고?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지? 그래프 그릴 거야. 인수분해 결과 불러줘. 절편 누가 뭐 나와? 마이너스 3하고 1 나와. 찾는 건 어디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거 포함해서 여기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정답 불러줄래?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나왔습니다. 자, 봐. 정답 나왔어. 그런데 항상 마지막까지 신경 쓰라고 그랬지. 이거 다 정답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것만 정답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칠판 봐. 내가 찾기로 한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다 체크해볼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 그럼 누구만 정답으로 해야 돼? 칠판 봐. 지금 다현이 말 잘했어. 지금 이 하얀 쪽에 있는 정답을 찾기로 약속해놓고 풀었더니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하얀 쪽에 있는 애들 중에 정답으로 나온 것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실제 정답은 여기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야. 알겠니? 왜? 내가 찾기로 약속했던 범위가 아니잖아. 정답이 나오면 뭐해? 내가 약속했던 범위가 아닌 정답들은 정답이 아닌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부등식의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나 어디서 정답 찾을 거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찾을 거야. 나 지금부터 0부터 걔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찾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답 찾아볼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선생님이 묻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그래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편은 누구 나오지? 3하고 마이너스 1 찾는 건 0 포함해서 위쪽이니까 여기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불러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답으로 나오긴 했는데 정답 체크해볼게. 이 정답이 뭐냐?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도 정답으로 나왔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도 정답으로 나오더라. 그런데 내가 이 정답을 얻기 전에 약속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에서만 정답을 찾기로 약속했단 말이지. 그럼 누구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만.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버려야 돼. 아무리 정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가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됐어? 그럼 마지막 한마디만 더 보태봐.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라서 둘 다 합치는 거라 그랬어. 이쪽 정답과 이쪽 정답의 공통범위 찾는 거야? 둘 다 정답을 인정하는 거야? 왜 대답 안 나오지? 둘 다 정답을 인정하라고 그랬지?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이거랑 이 녀석의 겹친 게 정답이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문제는 이쪽에 있는 정답도 찾아보고 이쪽에 있는 정답도 찾아보겠다고. 내 왼 주머니 얼마 있고 오른쪽 주머니 얼마 있는지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합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의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 이건 겹친 법이 없잖아. 세상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3보다 큰 수가 어딨어. 그럼 이거 여러분들 해 없다고 말할 거야? 아니야. 맞아? 그래도 최종 정답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둘 다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3 작거나 같은 쪽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옳은 표현이다. 그래서 문제 표현을 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을 말하는 것 같지? 베타가 3을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찾은 알파와 베타에다가 집어넣어서 알파 더하기 2알파에 대한 대답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하시고 자꾸 설명하는 중에 필기하는데 설명 듣는데 방해가 안 되는 정도의 필기랑 상관없지만 필기하느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 못 듣는 거 엄청 안 좋은 버릇이야. (654번) 시작해보세요. 선생님이 해설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줄 보고 너희들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봐. 찾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3차 함계 다 감춰져 있어. 당연히 못 그려. 그런데 해가 나와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포물선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모양으로 그려냈을 때 문제가 원하는 해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모든 가능한 그래프를 다 그려봐. 아볼도 그려보고 위볼도 그려보고 그렇게 그린 그래프가 x축과 맞는 점이 두 개일 때도 그려보고 하나일 때도 그려보고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려봐. 선생님의 터치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야. 최고. 완벽한 겁니다. 쌤과 같이 해볼까? 자, 저거 풀려고 그래프 그릴 거거든?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직은 모르지. 지금 재훈이는 결과를 찾은 것 같은데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는 상태. 심지어는 그 그래프가 x축과 맞는 점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모를 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다 해보라고 했어.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하려고. 어떤 경우 A가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A가 양수일 때는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칠판 집중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해야 되는 A가 음수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경우는 6가지. 아볼이냐 위볼이냐.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2개의 절편을 갖느냐, 판별식이 0이라서 절편이 1개만 나오느냐, 판별식이 음수라서 절편이 아예 나오지 않느냐. 됐어? 판별식에 따라서 3종류로 구분되고 2차 함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2종류로 구분돼. 그러니까 그래프는 6가지가 그려질 수 있는 거야. 맞니? 됐어? 그럼 해볼게. 만약에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이게 맞다면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이 부분을 정답으로 읽을 때 문제가 원하는 모양처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잖아. 이 정도는 뭔데?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 아니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됐어? 칠판 계속 집중해. 만약에 내가 그렸어야 될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0보다 큰 쪽은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전체 다거든? 이거 뺀 모든 실수가 정답이야. 문제가 원하는 정답의 모양이랑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프였다면 0보다 큰 거 전부 다야. 그럼 정답은 이게 아니라 모든 실수라고 말을 했었겠지. 맞아요? 정답은 이거 같은데 이거 먼저 할게. 이거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근데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그럼 이건 해 없다. 해 없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0보다 큰 거 없어. 해 없는 거 맞아? 유일하게 이런 모양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래프는 바로 누구였느냐?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누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누가 되면? 1이 되면 정말 0보다 어떤 걸 읽었을 때? 0보다 큰 부분을 읽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원하는 답처럼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이게
이 녀석의 모양이니까 잘 봐. 나 또 그래프 함수식 작성할 거야. 이차계수 누구? 이차계수 A. 두 근의 합 누굽니까? 두 근의 합 누구야? 3분의 2. 그러니까 됐니? 두 근의 곱은 누구야? 우리 지금 저기 있는 부등식이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 사실은 얘였던 거야. 됐어? 그럼 전개하면 ax제곱 ax제곱 같을 거고 저기는 1차계수 b랑 뭐 같아야 되지? b하고 같아야 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2a랑 같아야 돼. c랑 같은 건 누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뭐? a는 음수면서 b가 얘가 되고 c가 얘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0보다 큰 부분을 읽어야 되는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가 되는 게 맞게 될 겁니다. 그럼 654번의 질문. 뭐 분의 못 찾는 거야? C분의 B. C분의 마이너스 3분의 1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A를 찾으면 되는 거네.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수업 때 얘기했었지? 번분수 계산 외워도 되고 안쪽끼리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바깥쪽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되거든? 그거 2학기 때 배울 거지만 아직은 정식으로 배운 거 아니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 항상 B분의 A는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2A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A로 바꿔서 계산하면 번분수 계산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 나눗셈은 곱셈으로 뒤쪽은 역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찍찍찍찍 다 약분할 거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건 2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2가 되는 것일 거예요. 필기하시고 시간 됐는데 선생님 한 문제만 더 하려고 656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읍시다. 656번 필기하고 그리고 연습하자. 연습해. 지금 중 너희들이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선생님처럼 아볼도 위볼도 절편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 1개짜리인 거, 0개짜리인 거 다 그려봐. 그 상태에서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프인지를 찾아보세요. 하다 보면 6개 다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야 이런 정답이 나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질 거야. 그건 연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세요. 6개를 다 그려놓으라고.
자, 갈까? 이제 이거 찾는 거야. 그럼 또 교훈 나눕니다. 만약에 2차항 개수가 양수였다면 그래프는 절편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 그려질 수도 있고 1개짜리인 게 그려질 수도 있고 절편이 아예 없는 녀석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항 개수가 음수였다면 절편의 개수가 2개인 거 나타날 수도 있고 절편의 개수가 1개인 거 절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요. 맞아요? 이거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판별식 t는 0이다.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2점이잖아. 이거랑 같잖아. 그럼 얘는 t는 0보다 크고 얘도 t가 0보다 크면 같은 그래프 아닌가요? 같은 종류의 그래프인데 2차항 개수의 부호 때문에 2점에서 만나지만 쟤는 아볼이었던 거고 얘는 위볼이었던 거야. 다시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판별식 t는 0이다.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맞아? 나중에 선생님이랑 한 달, 2달, 3달 지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필요한 순간이 와. 너희들이랑 선생님이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그래프가 온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다현이한테, 한비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이거 판별식 D 뭐야? 물어봤더니 D 0보다 크다고 말하고 자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하도 황당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 판별식 D가 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 물어봤더니 그래프가 X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같은데 그렇게 대답해. 완전 개소리하고 있는 거,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건 그래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위에 있든 그래프가 밑에 떨어져 있든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없으면 그니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다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나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의 공부를 할 때 바보들같이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건 아래 있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건 위에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런 이상한 대답하지 마. 둘 다 D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아무튼 자, 이 6가지 중에 도대체 정답을 이렇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프가 몇 번째인지를 1번부터 6번이라고 하면 정답 몇 번이게? 1번이 정답이 맞아 지금. 간다.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1번 그래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될 테고 칠판 집중해라. 2번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거 하나 될 거고 3번 그래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다고 말을 하게 될 거고 4번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쪽이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고요. 5번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된다고 말을 하게 될 거야. 6번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된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맞아?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답의 모양이 막 바뀌거든. 그런 다양한 답들 중에 문제가 원하는 답의 모양이랑 내가 빗금친 부분으로 대답했을 때의 모양이랑 같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명심해. 내가 찾는 그래프는 아볼이었다, 위볼이었다? 아볼이었다. 명심해라. 이거 꼭 기억해라. 잊지 말고 잘 체크해둬라. 내가 찾는 그래프는 이쪽에 없어. 이쪽에만 있어. 그리고 그 그래프 중에서도 얘만 정답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죠? 8분의 1이 돼야 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고 2분의 1이 되면 정말 완벽하게 이 녀석의 해가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나 이제부터 또 2차 함수 만들려고. 만들게. 2차 계수 A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A로 묶는다. 묶을게. X의 제곱 2분의 1 누구야? 8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얼마지? 8분의 5. 그래서 2분의 9분 얼마인데? 16분의 1.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야 정답이 얘가 나오는 거야. 맞아? A 무슨 수라고? 양수.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따라서 또 적어야지. 따라서 한 번 더 적어줄게. A는 무슨 수? 양수. 제발 부탁하는데 이거 잊지 마. 찾아놓은 거 무시하지 말라고. 두 번째, B는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8분의 5A랑 같고, C는 누구랑 같습니까? 16분의 1A랑 같습니다. 됐어요? 아직 문제가 안 끝났지? 계속 가자. 이때 새로운 부등식을 풀어달라네. 새로운 부등식 Cx제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좀 풀어달라네. 문제 겁날 거 없는데? C가 누구였죠? 그럼 여기 16분의 1AX제곱 B 대신 마이너스 8분의 5AX 그 다음 A는 그냥 A라고 적겠습니다.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거기 양변 누구로 나눌 수 있어? A로 나눌게. 근데 A 무슨 수였지?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냅두면 돼. 이거 A로 나누면 얼만데? 그 다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 되게 싫어하거든. 또 뭐 할래? 나 16도 곱하고 싶어. 16 곱하면 얼마야? 부등호방은 어떻게 할래? 몇 차 부등식 예쁘게 만들어줬어? 2차 부등식. 그럼 뭘로 풀라고? 이수분해서 그래프로. 명심해. 숙제 검사할 때 그래프 안 그려진 놈들은 그냥 진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 무조건. 건박 떠는 거거든. 그래프 나중에 되면 문제 못 풀고 앉아있어 혼자. 제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2차 분식 한 문제 풀면 그래프 하나 있어야 돼. 두 문제 풀면 두 개 있어야 되고.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예쁘게 나도 그려줘 이거. 나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어 나도. 근데 하라고. 절편 누구 나올까? 사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야? 같은 거랑 작은 거 다 된다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8까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어요. 됐니? 자, 오늘 수업 중요한 건데 숙제 체크 좀 해. 또 당장 내일 우리 또 만나니까 다들 오늘도 그렇게 부담 주진 않을게. 141페이지 전부 다 영상으로 파괴할 친구들일 수 있으니까. 숙제 어디까지 가요? 백 141페이지 전부 다. 그리고 144페이지부터 여기까지. 됐니? 숙제 체크 끝났어? 그럼 여기까지만 내일 몇 시? 내일 1시까지. 우리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토요일날 30분 수업 없어.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들 대학 전까지 푹 쉴 수 있으니까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자. 내일 1시 고생들 했어. 아 맞다. 사실 어제 걷었어야 되는 클린 프린트 있지? 그거 내일 걷을 거니까 꼭 챙겨와. 알았지? 야나 고생했다. 너 진짜
진짜 고등학생 되네. 아유 축하해야 되겠다. 축하해야 되겠어. 고생했어.